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재개발 재건축 담당을 하고 있는 본부장 황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양 샘마을 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방식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조합 방식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조합 방식에 대한 이해를 오늘 소유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줍는 차원에서 저희가 목차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 방식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조합 방식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은 아마 안양시에 거주하시면서 아파트가 새롭게 재건축되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모태가 사실은 도정법에 근거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이 조합 방식에 대한 거는 아마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른 방식보다도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한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조합 방식을 이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 방식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과 그 다음에 공공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 통합 재건축 위치 및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우 한양과 우방, 그 다음에 쌍용, 임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선도지구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3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한 우수한 위치 조건에 있고요. 그리고 안양에는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은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 샘마을은 그 다음에 중대형, 대형 이렇게 대단지가 이렇게 모여서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방식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합 방식에 대한 모태는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도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사업의 기본 모형이 조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조합 방식은 다 도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들이 세세하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법은 아시겠지만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한 수백 번 지금 개정이 되고 규제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중과환경 정비법의 시작은 2003년도지만 그 전에도 개발 사업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이런 규정들을 통폐합을 해서 지금 2003년도에 도정법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가 도정법이 이제 조합 방식으로 우리 앞전에 이 새롭게 재건축 현장들은 다 이 법에 근거해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 구조가 그 전에 이제 조합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보완이 된 부분이 2010년도에 도정법에서 새롭게 신탁 방식이라는 방식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0년인가 20년도가 21년도쯤부터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런 LH 사업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행자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이런 구조로 도정법은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소유자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도정법입니다.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형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조합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조합을 구성하는 소유자는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하신 분만 재개발과 다르게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신 분은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현금청산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조합은 항상 조합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 계시고 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를 보통은 집행부, 이사회라고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처럼 우리 소유자를 대변하는 대의원 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원 총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항상 모든 안건은 법에서 규정한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이런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벌칙과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규제 대상과 해야 될 내용들이 이 도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시공사도 저희가 선정을 추후에 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조합 방식에서는 주민들이 각각의 이제 사업에 대한 모금을 각각 돈을 얼마씩 내고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 방식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과 한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추후에 뽑을 거예요.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공사를 뽑게 되면 시공사한테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 정비 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자금 같은 협력사 용역비나 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들, 이런 세금들, 이런 부분을 시공사한테 차입해서 저희가 보통 그 비용을 쓰고요. 그리고 시공사한테는 추후에 이제 공사를 맡기죠.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하고 이제 준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담금 부분을 돌려받거나 새롭게 내시거나 해서 입주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하신 절차로 하게 되면 이 조합이 구성된 목적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조합은 해산이라는 절차를 하고 잔존 재산을 이제 청산하는 이런 절차로 가게 되면 조합은 업무가 소명이 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의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합 방식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주민이 직접 행사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결기구가 총회다 보니까 정보공개 및 절차적 정당성이 강해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다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몫은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십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이런 모든 사례들은 조합 방식이다 보니까, 조합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소송이나 이런 사항들이 다 도정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그런 소송 판결로 인해서 다 규제가 들어오고 새롭게 변하고 개정되고 반영돼서 오게 됐기 때문에 100번 이상의 도정법이 지금 개정된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 측면에서는 조합 방식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도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도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1단계에 와 있고 지금 주민대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2번부터가 이제 조합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신탁 방식과 공공사업 방식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지만은 된다면 조합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목적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업무는 소멸됐기 때문에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법정 요건은 보시면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추진위원장과 감사, 그 다음에 추진위원님들을 전체 소유자의 10분의 1을 구성을 하셔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고 안양시청에 제출하시면 안양시청에서 추진위 승인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님들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이 단계에 돌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요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율은 좀 높지만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동별로는 각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요건이 충족이 되어 가고, 그리고 동의서가 이제 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뽑는 이 후보 등록 공고를 마쳐서 하실 분들에 대한 선거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시청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이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특별 정비계획안 마련이 가능한 거고, 정비계획 특별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에 따라서, 이 건축 배치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사업시행과 통상 실시계획인가라고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에 가까운 측면에서 사업시행 계획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만 작은 계획, 이주 계획들을 담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가를 나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평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축단지, 아파트로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이 가실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발생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모여서 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분담금이 확정되는 결의를 하게 되면 7번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담금과 이런 부분을 스스로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사를 가셔야 되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되면 이제 분담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의 업무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조합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2번과 3번에 있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구성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참여하면서 사실 서로 간에 대해서 여기 다 오래 사신 분들이 거주하시겠지만 조합장이 되시려고 하신 분들도 여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이 되실 분들도 여러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소유자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뽑기 위한 이 절차에서 사실 많은 분쟁이, 그리고 서로 고소고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 선출에 대한 인력 구성에 대한 이 부분에서 많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하면서 시공사한테 평당 저희 제한 공사 단가를 받습니다.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시행가와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보통은 2, 3년 안에 끝나는 현장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기간들도 있습니다. 계획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러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나 그 다음에 공사를 위한 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뽑을 때 제안했던 공사비보다 올라간 금액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공사 단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총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조합 방식에서 결정하는 이 단계에서 분담금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돼서 이 조합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그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에 대한 장점인데요. 조합 방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조합이 직접 소유자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합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이익이 조합원에 다 돌아가는,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재무적 이점이 상당히 많은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총회나 대의원 회의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높은데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설립 방식에 대한 성공 사례인데요. 지금 성공 사례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신탁 방식은 이제 16년도부터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부터 조합 방식은 많이 시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개포 주공과 잠실 쪽은 입지적인 여건은 좋지만 사실 그 서민 아파트에 좀 가까운 게 많이 있었어요. 개포 주공 같은 경우에. 근데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현대건설과 현산이라는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사실 재산가치 상승을 많이 이룬 현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민 아파트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이지만 지금은 신흥 구촌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잠실 주공도 상당히 단지는 큽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주공에서 이제 신흥 구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성공 사례인데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 평촌 트리지아를 저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좀 분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입주도 다 했는데 또 내부 소유자들 간에 좀 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비산주공 2단지와 호계주공 1단지도 아마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가 못텐데 평촌 트리지아 했을 재개발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2006년도에서 2010년 사이 정도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저희도 아마 이 단지들이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완공이 됐다 그러면 사실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성공 사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외에 무수한 많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조합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몇 개 추려봤습니다. 사실 조합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합장님과 감사와 이사와 대의원님들이 이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소유자이면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결정 한 번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분담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는 이런 구조로 지금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해 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시는 이런 재건축 사업지들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막 이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서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도 많이 결성되고 또 사업을 지연돼서 사실 집행부가 입성하고 정대위는 쫓겨나고 다시 정대위가 또 들어오고 다시 비대위는 쫓겨나고 이런 악순환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조합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소식지를 많이 보내고 이런 소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해관계를 좀 더 좁혀가는 이런 방식들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조합 사업, 이제 초기 사업비나 이주비 조달 자체에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조합의 이제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 까다롭다는 결론은 사실 이자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대출을 빌려올 때 이제 상당히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이자를 내면서 빌려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나 부동산원, 그 감정원이죠. 이쪽에서 이제 금융 지원이나 아니면 신탁 방식 보증 활용을 통해서 리스크를 많이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보안, 이거 외에도 많은 보완책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극복이 가능한 요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조금 몇 개 추려봤고요. 마무리입니다. 조합 방식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단점도 살펴봤고 장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따르는 구조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장이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분명히 높고 그만큼 개발 이익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높은 사업성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외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게 뒷받침이 된다면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많은 경험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옆에 단지들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방식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옆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모델로 조합 방식을 소개해드리고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종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이고요. 많은 전문 등록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김윤수 대표님이 지금 저희 오덕환 회장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서울의 영등포구의 물레동에 있고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서울시 쪽에 등록이 약 한 200개 정도인데 저희 회사는 지금 매출로는 5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회사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모델링 사업본부가 별도로 있고 재개발 재건축 담당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본부와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관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본부가 별도로 있어서 조금 특이한 본부가 있고 인력 구성도 아마 최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실적으로는 상당히 이거 외에도 많은데요.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짧습니다. 근데 조합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제 설명을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